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저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 백혜령 경장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네,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순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예, 예. 그,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관세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그때 부장님께서 그 네. 말씀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 아니면 다른 아,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예. 제가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아, 공원 단장님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그 언론 보도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그 관세청장께서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이제 국가를 앞두고 있어서 기관의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고 그 상황 같은 것은 보지만 경찰이 그 타 기관과 관련돼서는 특히 국감이고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그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뱉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한다. 근데 그 팩트 자체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없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저는 그 마약 저 영등포 서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마약 그 수사 그 계장한테 통화해보니까 그 김수석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 통화하니까 과장님이 담당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직접 전화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과장님께서 그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으면 됐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천 세관장한테 말을 했죠. 우리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의 부담을 취소하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때 네. 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워딩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어떤 거죠? 그때 그 임수석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 뭐 조병노 경무관님이 전화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네네네네. 네. 기자가 브리핑 관련해가지고 네. 와가지고 네. 이제 질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만 하고 그냥 인천 세관장하고 끝냈는데요.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워딩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특별한 건, 네. 그 정도로 범죄에서 이해하고 나 그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부장님께서 네. 브리핑 내용에 세관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네, 물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건 협의 이렇게 해서 네네. 얘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예, 부장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네네.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나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의 일원이고, 근데,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네, 올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4차례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분실했습니다. 그 10월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연가를 낸 첫날 폰을 분실해서 새로 교체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굳이 알리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확인이 되는데 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폰에 그 번호를 알려서 연락 번호가 상태를 유지해야 바뀌셨나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폰 분실해서 교체할 때 번호까지 바꾸나요? 통상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황이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나거나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 대표에게 승진 로비를 요구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그 소위 멋쟁 해병 단톡방에 이례적일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증인의 근무처에서 부속실장으로 있는 최모 경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언론 보도 다 나왔는데 모르십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네,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아까 이다리 의원님 질의 중에 보면 경무관 그 부속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5년 동안 39번이고 3번 이상인 거는 2번밖에 없었다. 이런 질의를 아까 청장 후보자께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데 이 채무 경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종호 대표나 송모 전 경호처 직원이랑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채무 경위를 통해서도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 보도 하루 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보시면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과장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소장 출신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증인의 승진을 가로막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판단 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아니, 마음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영등포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근데 사실이 부탁을 아닌 했는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오해가 사실이 아닌 있다는 내용이 언론 것은 보도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주겠다라는 회유를 하는 것처럼으로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거짓을 자료를 바로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론 보도 네, 직전 오후 6시였습니다. 정리해 너무나 보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이종호 전화했습니다.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 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